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초신경계를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 12쌍과 척수에서 뻗어나온 척수신경 31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로 흥분을 전달하는 구심성 뉴런과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요, 근육이나 분비생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원심성 뉴런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의 운동신경과 내장근, 심장근, 분비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체성신경은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지 않고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죠.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내장기관이나 혈관, 분비샘에 분포되어 있고,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죠. 체성의 운동신경과 자율의 교감, 부교감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체성의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반응기까지 시냅스 없이 하나의 긴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율의 교감과 부교감은 중추신경계에서 반응기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뉴런은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교감신경을 볼까요? 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요, 짧아요. 이후 뉴런은 이전보다 길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경절 이후에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요, 노르에핀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을 하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요, 신경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요 길어요. 이유가 짧고, 그리고 신경 이전 뉴런하고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서로가 기량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을 한다고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심장박동을 억제를 하는 거고요. 또 동공을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축소시키는 거고, 교감신경이 기관지를 확장시키면 부교감은 수축, 교감이 소화관 운동을 억제하면 부교감은 또한 촉진하는 거고, 교감신경이 방광을 확장한다면 부교감신경은요, 방광을 수축하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되는 작용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량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감신경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 박동 촉진, 소화관 운동 억제, 몸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요, 동공 축소, 기관지 수축, 심장 박동 억제, 소화관 촉진 등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분포 그리고 기능을 설명하면,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뻗어나와서요, 각 내장기관에 분포를 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중간 내 연수 척수의 꼬리 부분에서 뻗어나와서 각 내장기관에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중간내하고 연수의 교감신경이 뻗어나온다라는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연수와 중간내에서는 누가 뻗어나온다? 부교감신경만 뻗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척수는 중간에서 교감신경이 뻗어나오지만 또한 척수의 꼬리 부분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동공의 확대는요,
중간 내에 무조건 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반응하게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이 반응하면 동공은 축소가 되는 거죠. 심장박동과 소화액 분비는요, 연수에서 담당을 하죠. 심장박동이 촉진이 되거나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가 억제가 될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반면에 소화액의 분비가 촉진이 되거나 심장박동이 억제될 때는 이때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방광이 확장될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수축될 때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근데 유일하게 방광의 확장과 방광의 수축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동공 확대 축소, 심장박동 촉진 억제,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억제 촉진은 척수에서의 교감과 그리고 중간내와 연수에서의 부교감신경에 의해 조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요 신경계 질환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 있고요.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루게릭병과 길랑바레 증후군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나 둘 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하고요. 두 질환 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알츠하이머는 대뇌 뉴런이 파괴돼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뇌가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인지장애, 기억상실 등의 다양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되는 거죠. 파킨슨병은 중간내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가 돼가지고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죠. 파킨슨병은요, 행동의 시작이 조금 힘들어요. 동작도 느리고 또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고 또 얼굴을 봐도 얼굴 표정이 굳어있고 평상시에도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죠. 루게릭은요,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파괴가 돼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운동신경이 파괴가 되니까 운동신경의 자극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쇠약해지고 끝내는 자발적인 운동 능력을 잃게 돼요. 길랑베레 증후군은요,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해서 마리집이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약해지고요, 마비가 진행돼요.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호흡곤란도 일어나고 또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질환이 되는 거죠.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억,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심성 뉴런으로는 체성과 자율이 아니라 구심성은 감각 신경이 되는 거고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원심성이 되는 거죠. 운동 뉴런으로서. 그 체성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체성신경계는요,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율신경계는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리을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내장근, 심장근, 분비샘 등의 분포하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옳은 내용.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죠. 1번. 체성신경계는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뉴런의 시냅스를 형성한다. 체성신경계는요, 운동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죠. 시냅스가 없어요. 한 가닥이에요. 중추에서 나와서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뉴런이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은 교감과 부교감신경인 자율신경이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운동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말달에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반면에 교감신경 말달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요. 2번 옳은 내용. 3번,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는다.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고요. 간내나 연수나 중간뇌의 조절을 받아서요,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해요. 옳지 않은 내용. 4번. 교감신경은 신경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예, 그렇죠. 반면에 부교감은 신경절 이후가 더 짧고요. 교감에 대한 설명 맞고. 5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으로 각 기능의 기능을 조절한다. 예,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3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은 심장에 분포하고 있는 자율신경계를 나타냈다. 가를 볼까요? 이전 신경이 이후 신경보다 짧죠? 가, 교감. 나는 이후가 짧아요. 부, 교감신경.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A, C, D는 공통적으로 아세틸 콜린이 되는 거고요. B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거죠. 1번 신경가와 나이의 이름을 쓰시오. 교감과 부교감. 2번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A, B, C, D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 C, D는 아세틸콜린, B는 노르에피네프린. 4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교감과 부교감은요, 서로가 기란관계에 놓여 있었죠. 교감, 기관지 확장, 부교감은 수축. 심장박동. 교감신경은요, 촉진이 되는 거죠. 반면에 부교감은 억제. 소화관 운동. 교감은 억제, 부교감은 촉진. 교감, 방광 확장, 그리고 부교감은 수축이 되고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그랬죠.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두 가지 이야기했었어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울증도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돼요. 그림은 골격근, 심장,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을 나타냈고요. 말초신경계를 구성을 한대요. A신경은요, 척수에서 골격 끝까지 하나의 긴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성의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B와 C는 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 되고요. D와 E는 부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 되겠네요. 교감신경은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이후 뉴런이 짧아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은 체성신경, 색깔 달리 표현할까요? 체성신경, 그리고 교감의 시냅스, 부교감의 시냅스, 그리고 부교감의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은 공통적으로 아세틸 콜린이 분비되고요. 반면에 교감신경, 신경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문제를 볼까요? 1번 A, B, C 중 체성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의 기호를 쓰시오. A가 되겠죠. 2번 A, B, C, D, E 중 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은 B와 C가 되는 거고, B가 흥분하면, 즉 교감신경이 반응하게 되면 심장박동은 촉진이 되겠네요. 4의 1, A는 운동신경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A, B, C, D, E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모두 원심성이 되는 거죠. A, B, D, E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공동적으로 분비가 되고요. B와 C가 기란관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B, C를 구성하고 있는 교감신경과 D, E를 구성하고 있는 부교감신경이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B와 D는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는다. 교감과 부교감은요,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는 게 아니라 간내나 연수나 중간뇌의 조절을 받죠. C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고, D가 흥분하면 방광은 축소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야지만 방광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